네, 안녕하세요. 네, 한다면입니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구조적 프로그램과 제어문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구조적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문법이 있고 그 틀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 제어라는 거는 통제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구조적 프로그램의 어떤 특징들이 좀 있는데 구조적 프로그램을 작성하게 되면 프로그램의 이해가 쉽습니다. 일단 구조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떤 문법을 벗어났는지 안 벗어났는지를 확인하기가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디버깅 작업이 쉽도록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 디버깅이라는 게 오류를 수정한다라는 그런 뜻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뭐 코드에 오류가 있으면 그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기가 좀 쉽게 돼 있는 게 구조적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개의 입력과 한 개의 출력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력이 되면 출력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돼 있고요. 나중에 이제 소스를 보면 더 이해하기가 편할 겁니다. 구조적 프로그램에서는 고우투문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C 언어에는 고우투문이라는 게 있긴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쓰게 되는 경우도 물론 있기 때문에 고우투문이 있는데 자바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구조적 프로그램에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고우투문을 사용하는 거는. 구조적 프로그래밍의 기본 구조, 어떤 기본 문법, 틀을 말하는 건데 순차적인 거,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쭉 내려가면서 하는 그런 방식, 선택 구조, 그러니까 뭔가를 선택하는 거겠죠, 그죠? 반복, 그러니까 계속 어떤 행위를 계속 반복하게 만드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구조적 프로그램의 특징은 가독성이 일단 좋고요, 개발 및 유지 보수가 쉽고요, 프로그래밍에 대한 규칙을 제공하고 투자되는 노력과 시간이 감소될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신뢰성이 향상됩니다. 뭐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네, 다음요. 네, 다음 제어문이 있습니다. 주어진 조건의 결과값에 따라서 프로그램의 수행 순서를 제어하거나 문장들의 수행 횟수를 조정하는 문장입니다. 프로그램의 흐름을 지시하는 데 사용되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건을 줘서 그 조건이 참인 경우, 거짓인 경우에 해당되는 명령줄을 입력해 놓고 그 명령을 수행하게끔 하는 그런 구조를 말하는 건데, 순차적인 구조는 변수를 선언하고 변수를 대입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건을 주지는 않고 그냥 위에서부터 쭉 내려가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if문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if가 만약 뭐뭐 한다면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스위치 케이스는 어떤 경우를 말합니다. 나중에 또 소스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복 구조가 있어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험에서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명령어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실기에서도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while, do while이 있고요. for문이 있습니다. 뭐 while문은 참인 동안은 계속 반복을 하게 되는 거고요. do while은 do 해라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한번 하고 조건에 맞으면 계속하고 아니면 그냥 벗어나라 뭐 이런 뜻이고요. while은 그냥 조건에 맞을 때만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for문도 있습니다. for문도 뒤에 소스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설명을 드릴까? 어떤 값이 있습니다. 어떤 값이 그 처음 값이 있고요. 이 값이 조건을 줍니다. 그리고 증감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i가 0부터 조건이 i가 10보다 작을 때까지 i 뿔뿔 이렇게 하면 일씩 증가하면서 명령어를 포문 밑에 있는 명령어들을 계속 반복 수행하라는 그런 얘기인데 지금 몰라도 됩니다. 그냥 한번 설명해 봤어요. 자, 제어 명령문이 있습니다. 제어는 이제 야 끝내, 아니면 한 번 더 할래? 아니면 벗어나, 아니면 지금 명령 실행하지 말고 처음으로 가. 뭐 이런 명령들이 있어요. 그런 걸 이제 제어, 통제, 뭐 이런 말인데요. 브레이크라는 게 있고요. 브레이크는 이제 깨부신다 그런 얘기잖아요. 스톱한다는 그런 얘기기도 하고, 반복을 중지해. 반복문을 깨부셔. 반복문을 벗어나. 뭐 이런 얘기가 되고요. 컨티뉴는 야 지금 됐어. 여기 밑에는 하지 말고 다시 위로 올라갈래? 뭘 하려다가 컨티뉴를 만나게 되면 야 지금 요 밑에 건 하지 말고 그냥 일로 가. 뭐 이런 얘기가 됩니다. 브레이크를 만나면 반복문 자체를 벗어나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고우투라는 건 이제 가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어떤 그 라벨이라고 하는데 어떤 깃발을 꼽아요. 그 깃발을 꼽아놓고 그 명령줄로 갈래? 뭐 이런 뜻이 됩니다. 이것도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진짜 나중에 보여드릴 거예요. 네. 대충 하려는 게 아니라, 네. 자바 언어의 제어문이 있습니다. 자바는 뭐 자바 배울 때 하면 되고요.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한데, 여기 보면은 없어요. 그죠? 고우투가 없어요. 그러니까 포문이 있고, 포이치문이 있고, 뭐 그렇습니다. 뭐, 자바나 C 언어나 기본적인 문법 체계는 많이 동일합니다. 어차피 자바가 C 언어를 참고해서 만든 언어이기 때문에, 뭐, 물론 객체 지향 언어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뭐, 좌우지간. 네, 다음요.
자, 선택 구문입니다. if입니다. 만약 뭐뭐 한다면 이런 얘기죠. 그죠? 주어진 조건의 결과에 따라서 특정 문장을 선택적으로 실행하는 선택 구조입니다. 선택 제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조건에 따라 문장을 선택적으로 실행을 하는데 이 조건이라는 게 참과 거짓이 나오는 조건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이 조건이 참이라면 아래 문장을 수행하는 거고 참이 아니라면 벗어나게 되는 뭐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뭐 물론 if문만 쓰는 건 아니고 if, else, 뭐 else, if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요 정도만 알면 됩니다. 지금은요. 수행할 문장이 단일 문장인 경우에는 블록 기호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블록 기호라는 건 뭐 요걸 말하는 거예요. 뭐 파이썬 같은 경우는 이 중괄호를 쓰지 않죠. 그죠? 들여쓰기만 맞춰주면 되기 때문에. 그런데 C 언어나 자바는 이 중괄호를 써야 됩니다. 근데 문장이 하나일 때는 안 써도 된다.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수행할 문장이 2개 이상일 때는 이 중괄호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네, 다음요. 자, 소스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위에서부터 내려가게 됩니다. int라고 정수를 선언했습니다. 정수형 변수 a를 선언을 했고요. 이 변수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임의의 정수를 입력하라고 했습니다. 입력을 하는 그런 과정이죠. 임의의 정수 입력이라고 출력을 해놓고 옆에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게 됩니다. 네, 여기서 5를 넣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깜빡깜빡거리는데 제가 5를 쓰고 엔터를 땅 쳤어요. 그러면 a라는 변수의 주소를, 이거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주소를 찾아가서 여기다가 5를 넣게 됩니다. 그러면 if문을 만났어요.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a에 들어있는 5라는 값이 10보다 크냐고 물었습니다. 안 커요. 안 크니까 그냥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화면상에 보이는 거는 임의의 정수 입력 땡땡 하고 5 여기까지만 보이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해 가십니까? 자, 그 다음 만약에 15를 입력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5를 입력했습니다. 15. 그럼 여기서 이제 찾아 들어가서 15가 입력이 된 상태로 A에 들어있는 이 값이 15가 10보다 크니? 라는 질문이 되고 참을 만나게 돼서 이 두 줄을 실행하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순차적으로. 그럼 얘는 뭐라고요? A는 A 플러스 12 기호를 함축시킨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5에다 10을 더해서 25를 업데이트합니다. 여기에 있는 값은 지워지고 25가 덮어쓰기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는 이 A에 들어있는 값을 여기다 넣기 때문에 25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네, 됐습니다. 네, 다음요. 네, 다음 문제입니다. 아이고 기네, 그죠? 길어요. 길지만 뭐 겁먹을 거 없지, 그죠? 뭐 어차피 긴 게 다 알고 있는 건데 위에서부터 내려가면 되는데 위에서부터 쭉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변수를 선언했어요. opt라는 변수가 있어요. 여긴 정수가 담길 수 있는 변수예요. 선언이 돼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val1, v1이라고 할게요. v2 그리고 result r2라고 할게요. 요 변수들이 선언이 됐는데 얘네들은 모두 플로트 변수예요. 자, 플로트 몇 바이트예요? 네, 4바이트입니다. 더블이 8바이트입니다. 자, 실수 변수를 선언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출력을 하는 거죠. 덧셈 1, 쉼표, 뺄셈 2, 곱셈 2, 나눗셈 4, 그리고 엔터를 땅 쳤어요. 네, 그죠? 이게 지금 인쇄가 되고요. 출력이 되고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인쇄가 되고요. 엔터를 땅 치게 됩니다. 이 엔터 기호니까요. 선택 물음표 하고요. 옆에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게 되겠죠. 그죠? 뭔가를 입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입력한 그 숫자가 opt 변수에 저장이 되는데 당연히 1번, 2번, 3번, 4번 중에 입력을 하라 그런 거잖아요. 그죠? 뭐 갑자기 5나 6을 입력하겠습니까? 그 경우를 가정한 겁니다. 알았죠? 삐딱선 타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1번을 입력했다라고 가정하면 요 밑에를 생각하지 말고 여기를 보면 생각하지 말고 여기를 보면 우리가 1번을 입력했다면 이 질문이 참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참이기 때문에 이 아래를 수행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값을 여기서 입력받은 두 개의 값을 더한다는 거고, 만약에 2를 입력받았다면 두 개의 결과를 뺀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 3을 입력했다면 곱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4를 입력하면 나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전부 다 실수 연산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과를 예측해 보면 우리가 여기서 3을 입력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이 opt라는 주소를 찾아가서 3을 저장하게 되는데요. 정수로 저장하게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밑에 내려와서 입력을 받겠다라는 얘기인데 이 val1에다가는 9를 입력했다고 가정하고요. 그리고 그 옆에다가는 2를 입력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런 다음에 3번을 가게 되는 거죠.
if문을 만났는데 1 아니니까 또 이걸 물어보고 또 이걸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참이 되기 때문에 여긴 다 거짓말이고, 거짓말이고. 그래서 여기서 3하고 같기 때문에 OPT에 있는 값이 이 두 개의 결과를 서로 곱해서 리절트에다 넣게 됩니다. 그래서 9하고 2를 곱하니까 18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18이라는 결과가 여기에 담기게 되는데 당연히 정수로 담기지 않죠. 왜냐하면 얘네들 다 실수로 선언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8.06개 이렇게 나온다라는 얘기죠. 예, 이해 가십니까? 그리고 나서 또 밑을 수행하게 되는 거예요. OPT가 4하고 같냐고. 당연히 안 같죠. 그러니까 벗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얘는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구조고 제어문입니다. 물론 다른 방법이 있긴 하지만 지금은 요 방법. 위에서부터 쭉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3을 입력하면은 갔니? 실행해야지. 그리고 또 갔니? 그리고 벗어나게 되는, 뭐 그런 문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똑같은 프로그램입니다. 자, 여기서 다 똑같이 입력을 한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9하고 2를 입력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여기 사이뛰기를 한 이유는 여기도 사이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이 상태로 F11을 딱 누르면은 컴파일이 되면서 언어 번역을 하면서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 실행을 하게 되거든요. 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입력을 하래요. 그럼 저는 3을 입력한다고 그랬죠. 그죠? 입력하고요. 9를 한번 입력하고 한 칸 띄고 2를 입력하게 됩니다. 엔터를 땅 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저렇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한다면 저희 두 개의 실수 입력하라 그랬는데요. 9.000 이렇게 입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아닙니다. 자동으로 그냥 입력이 될 때 그 변수에 저장이 될 때 실수형으로 저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력할 때는 큰 상관은 없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알았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은 뭐 상관없죠. 지금 필기 시험이면 객관식이니까 그냥 고르면 되는 그런 문제지만 만약 실기였다면 그냥 18만 쓰면 틀린다는 얘기죠. 틀릴 확률이 아주 높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네. 작업형이죠. 실기가. 뭐 그런가? 네, 다음요. 자, 다음은 if else입니다. 아까의 경우는 그 참인 경우에만 밑에 문장을 수행하고 그냥 벗어나는 그런 문장이었지만 지금의 경우는 거짓인 경우까지도 포함을 시키는 거죠. 여기서 뭔가를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물어봤는데 만약 참이야. 참이면 이 두 줄을 수행하는 거고요. 만약에 질문을 했는데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F가 되겠죠? false가 되면서 이 문장을 수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거짓인 경우, 얘가 참인 경우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말입니다. 기존 if문의 조건식이 거짓일 경우에 수행할 문장을 실행하기 위해서 else 구조를 추가했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조건식이 참인 경우는 위에 걸 수행하고요. 거짓인 경우에는 밑에 있는 3, 4번 문장을 수행한다는 얘기입니다. 수행할 문장이 단일 문장인 경우에는 블록 기호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여쓰기만 좀 맞춰주시면 돼요. 이거 들여쓰기를 맞춰주는 이유는 안 맞춰도 사실은 실행은 되죠. 그죠? C 언어에서는 상관은 없긴 한데 프로그래머들이 서로 이제 소스를 공유하게 되거든요. 공유할 때 문장들을 잘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이런 습관, 여러분들도 이런 습관을 길러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다음요. 자, 시언어 소스입니다. if else 예제고요. 임의의 정수를 입력받아서 0보다 작은지 0 이상인지 출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아래는. 자, val이라는 정수 변수를 하나 선언을 했고요. 정수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옆에다가 커서가 깜빡깜빡 거릴 때 우리가 -1을 만약 입력한다고 가정을 할까요? 그러면 val이라는 이 변수에 -1이 저장이 되는 거죠. 그럼 -1이 0보다 작냐고 지금 질문을 했습니다. 당연히 맞죠. 맞으니까 얘를 출력하고 벗어나게 됩니다. else문을 수행할 일이 없죠. 얘는 true일 때 수행하는 거고 얘는 false일 때 수행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입력을 봤는데 10을 입력했다. 그러면 10이 여기에 저장이 되는 거죠. 10이 저장이 되고요. 10이 0보다 작니?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당연히 아니니까 이 else문을 만나서 얘를 수행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참인 경우에 수행하는 문장 그리고 거짓인 경우에 수행해야 되는 문장 이렇게 딱 두 가지가 있는 경우에는 if else를 사용한다라는 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요. 자, if else 두 번째 예제입니다. 한 개의 숫자를 직접 입력받아서 짝수인지 홀수인지 판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제가 학원 수업하면서 항상 얘기하는데 어떤 숫자가 짝수인지 홀수인지 알려면 뭘로 나눠보면 돼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고민을 하다가 2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2로 나눌까요? 그 홀짝이라는 거 해봤죠? 어렸을 때. 그죠? 그러면 그 이거 아닌가? 아니에요. 그냥 할게요. 구슬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죠? 구슬 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홀짝 이렇게 손을 내밀면 거기서 답변을 하겠죠. 그죠? 그럼 둘둘둘둘 해서 한 개가 남으면 홀수고요. 안 남으면 짝수예요. 그러니까 어떤 숫자를 2로 나눴을 때는 딱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나머지가 0인 경우와 나머지가 1인 경우 딱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나머지가 0이면 짝수고요. 아니면 홀수예요. 그 과정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숫자 입력을 해놓고 커서 깜빡이고 있을 때 우리가 짝수를 입력했다라고 가정을 해요. 만약에 뭐 4를 입력했다? 그러면 4와 2를 나눈 이 퍼센트가 뭐라고요? 나머지를 구하는 모듈러스 연산이라고 배웠었어요. 그죠? 그러면 4와 2를 나눈 나머지가 0이기 때문에 짝수입니다 라고 출력을 하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게 아닌 경우에는 홀수입니다 라고 출력을 하게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판별하려면 2로 나눠서 나머지를 구한다라는 얘가 바로 핵심이에요. 얘가. 됐어요? 자, 다음요. 자, 이제 다중이프입니다. 자, 이런 경우도 많죠. 그죠? 뭐, 커말이라는 시험을 한번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엑셀 시험에서 이프문, 다중이프문을 많이 써봤을 거예요. 막 예를 들어서 어떤, 수학 성적이 있어요. 수학 성적이 있는데, 이 성적이 90 이상이면 A 등급을 줄 거예요. 그리고 80 이상이면 B를 줄 거예요. 그게 아니면 나머지는 C를 주려고 해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아까 했던 if와 else문 가지고는 수행할 수 없어요. if else는 90 이상이니 그럼 A야. 그게 아니야? 그럼 B야. 이런 식이었지만 얘는 90 이상이면 A야. 근데 그게 아니면 무조건 B야. 이것도 아니고 무조건 C야. 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물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는 다중 if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문장을 보시면 여기서 수학이 90 이상이니? 라고 물었어요. 참이에요? 그럼 실행하면 돼요. 너는 A야. 뭐 이렇게. 아니래요. 그럼 수학이 80 이상이니? 그래. 그럼 넌 B야. 아니래요. 80 이상도 아니래요. 그래? 그러면 너는 그냥 C야.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죠. 됐어요? 자, 중요한 건 if 한 다음에 조건을 하고 이 조건이 참인 경우에 얘를 수행하고 그리고 거짓인 경우에는 재질문을 하는 거죠. 왜 T를 왜 써? 거짓인 경우에는 다시 질문을 한다라는 거죠. 다시 질문을 해서 이게 참이면 지금 문장 3과 4를 수행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고 위에도 거짓이고 밑에도 거짓이에요. 위도 거짓이고 밑도 거짓이에요. 그러면 얘를 수행하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죠. 5번, 6번을. 됐습니까? 이해 가십니까? 네, 다음요. 자, 다중이프 첫 번째 예제입니다. 두 개의 수를 입력받아서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뺀 숫자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만약에 두 개의 숫자가 같으면 같은 수를 입력했습니다 라고 출력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두 개를 입력했는데 10하고 5를 입력했다라고 가정하죠. 그러면 10에서 5를 뺀 5가 출력되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얘가 A고 만약 얘가 B라면 A에서 B를 빼서 C라고 하고 A에서 B를 빼가지고 주면 되는데요. 만약에 얘가 5고 얘가 10이야. 그러면 A에서 B를 빼면 돼요? 안 됩니다. 그럼 음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 경우에는 B에서 A를 빼야 되는 경우가 된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입력한 게 5랑 5를 입력했다라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얘는 같은 수를 입력했잖아요. 그래서 같은 수를 입력했어요. 뭐 계산할 필요 없어요. 뭐 이렇게 출력을 하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중요한 건 이 두 가지 경우예요. 뭐에서 뭘 빼야 될지를 정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기준은 뭐예요?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크냐고 물어봐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이제 계속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이유가 프로그래머가 되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을 겁니다. 항상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좀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네. 뭐 하여튼 말이 길어졌네요. 그냥 바로 할게요. 자, 선언합니다. A하고 B하고 C를 선언했습니다. A, B, C 셋 다 정수 변수입니다. 정수 자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개를 입력한데요. 그 과정이 필요해요. 뭐가 큰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A라는 변수하고 B라는 변수에다 입력을 하는데 내가 만약에 10 입력하고요. 한 칸 띄고 5를 입력했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A의 그 주소를 찾아가서 10을 집어넣고요. B의 주소를 찾아가서 5를 집어넣었어요. 그럼 이제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10이 5보다 크니? 라고 물었어요. 참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10에서 5를 뺀 5를 C에다 집어넣고요. 여기서 나옵니다. A 빼기 B는 5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된다는 거죠. 만약에 5랑 10을 입력했다라고 한다면 5가 10보다 크니? 아니요. 그러면 else if를 만나게 되는 거죠.
이게 다중이프잖아요. 그러면 5가 10보다 작니? 라고 질문을 하게 된 거죠. 참이거든요. 그래서 B에서 A를 빼서 다시 C는 5가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고 10에서 5를 빼면 결과는 5예요. 이런 식으로 인쇄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5랑 5를 입력했다? 그러면 얘도 거짓말이고요. 얘도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else문을 만나서 당신은 같은 수를 입력했어요. 당신은 없고 같은 수를 입력했습니다. 점까지 출력이 된다라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여기에 핵심은 바로 얘입니다. 이 문제 해결 능력. 됐어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고 코딩을 해야지 무조건 코딩하는 건 아니거든요. 실무에서는. 네, 다음요. 네, 사망연산자입니다. if문을 간소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조건이 있고요. 질문을 한다는 거죠. if문이었다면 질문을 하고 이 질문을 참이면 A가 실행이 되고 거짓이면 B가 실행이 되는 그런 간단한 형태의 연산을 사망연산자라고 합니다. 코드를 보면 어렵지 않죠. 자, A와 B를 선언했어요. 선언했고 두 값을 입력하세요 라고 돼 있고 줄바꿈 처리가 됐어요. 그럼 밑에 줄에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게 될 거예요. 그런 다음 내가 입력을 만약에 하는데 5랑 10을 입력했다라고 또 가정을 해보죠. 그럼 A에는 5가 들어가 있고요. B에는 10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고 두 값 중에 큰 값은 이거입니다 라고 하면서 여기 사망연산자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5가 10보다 크니라는 질문이 된 거예요. 당연히 얘는 거짓말이죠. 거짓말이니까 A가 있고 B가 있어요. 얘는 참인 경우고 얘는 거짓말인 경우가 되니까 5가 왜 B보다 커? 5가 10보다 라고 해야죠. 10보다 크니? 라고 물었어요. 당연히 거짓말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출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얘가 뭐예요? 10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10이 출력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사망연산자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다음요. 네, 다음요. 사망연산자 예제입니다. 두 번째 예제죠. 양수와 음수를 판별한 다음에 절대값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절대값이라는 게 뭔지 알죠? 그죠? 모르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렇게 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씌우는 걸 절대값이라고 하죠. 음수 5 같은 경우는 그냥 5가 되는 거죠. 그 부호가 없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5가 되는 거고요. 양수 5도 뭐 당연히 5가 되는 거죠. 양수 5죠. 그죠? 부호를 없앤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빠져나가려면 무기를 버려야죠. 그죠? 무기를 버리고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호가 없어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원에서 하던 스타일이라서 그렇게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절대값이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알 수 있겠죠. 자, x라는 변수가 있어요. x라는 변수도 정수가 저장되고요. ch라는 변수는 문자가 저장되는 곳입니다. 됐죠? 정수를 입력하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수 입력 땡땡 하고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고 있고 여기다 내가 입력을 받게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5를 입력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x라는 변수의 주소를 찾아 들어가 가지고 -5라는 정수를 저장하게 되죠. 양의 정수, 음의 정수 0 이렇게 있죠. 소수점이 없으면 정수니까요. 자, 밑에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사망연산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질문하는 거죠. 대입연산보다 얘를 먼저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x가 -5가 0보다 작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당연히 참이죠. 참이면 둘 중에 뭘 한다고요? 왼쪽에 있는 걸 한다고요. 참인 경우, 얘는 거짓인 경우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참이니까 ch라는 곳에다가는 마이너스라는 문자가 저장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물어보게 됩니다. ch에 저장되어 있는 게 는이 뭐예요? 같니란 뜻이죠. 는은요 대입이죠. 오른쪽에 있는 걸 왼쪽에 대입해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ch라는 변수에 있는 문자가 더하기라는 문자랑 같아? 라고 물어봤어요. 아니거든요. 참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printf 한 다음에 음수라고 출력을 하고 줄바꿈 처리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네. 음수래요. 그러니까 결과 자체는 음수라고 하고 엔터를 땅 쳐서 줄이 바뀌고 깜빡깜빡거린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절대값 인쇄를 한다는 얘기죠. 여기다가 절대값 한 다음 땡땡 한 다음에 요 자리가 인쇄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x가 0보다 작니라고 물었어요. 참이거든요. 참이니까 지금 얘를 지금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1에다가 곱하기 한 다음에 x에 있는 값은 뭐죠? -5죠. -5를 곱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1 곱하기 -5는 +5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여기에 5 이렇게 인쇄가 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뭐 이런 거죠. 또 모르시는 분들이 또 있을 수 있어요. 뭐 그게 흠이 아니니까. 자, 어떤 숫자가 있어요. 어떤 숫자가 있는데 5가 있어요. 5가 있습니다. 이렇게 5가 들어 있습니다. 내려갑니다. A는 5라고 할까? 그러면 A에다가 A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하게 되면 5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곱하면 마이너스가 되고 마이너스에다가 플러스를 곱해도 마이너스가 돼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부호를 곱하면 마이너스가 되고요.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를 하게 되면 플러스가 되고요.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를 하게 되면 플러스가 돼요. 그러니까 음수 곱하기 음수는 양수고요. 양수 곱하기 양수는 양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서로 다른 부호를 서로 곱해줘 버리면 음수가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A가 5였거든요. 그 5에다 마이너스 1을 곱하니까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5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얘를 반복한다고 할까? 이렇게 출력을 해볼까? 이게 이제 알고리즘 도형인데요. A라고 할게요. A. 그럼 A에 있는 값을 출력하면 마이너스 5가 출력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간다고 칠까요? 그럼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 1 하면 플러스 5가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요. 됐어요? 그럼 그 다음 인쇄할 땐 플러스 5가 인쇄가 되고요. 또 올라가서 플러스 5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5가 또 저장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 반복할 때마다 마이너스 음수, 양수가 되는 건데 그 원리가 음수 2를 곱해버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지우고 다시 한번 할까요? 자, 조금 어렵게 설명을 드렸을 수 있어서 다시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자, 이번엔 여기서 5를 입력했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x라는 변수에 5가 저장이 됐다라고 가정을 하죠. 가정이 아니고 입력이 됐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5가 0보다 작니라고 물었어요. 당연히 안 작아요. 크기 때문에 플러스라는 값을 ch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게 돼요. 그 다음 밑에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ch가 플러스라는 문자랑 같니? 라고 질문했어요. 그러면 양수라고 출력해요. 양수 한 다음에 엔터를 땅 치게 돼요. 그럼 여기 깜빡깜빡거리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 절대값을 구하게 돼요. 자, 여기 5가, x에 들어있는 5가 0보다 작니라고 물었어요. 안 작거든요? 그럼 5 자체는 절대값으로 그냥 5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x라는 값이 1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값 한 다음에 땡땡 한 다음에 5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마이너스 5를 입력하면 여기에 음수 절대값 5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요. 됐어요? 자, 이겁니다. 핵심은 항상 그 수언어의 어떤 코드를 분석하는 요령을 전 자꾸 설명드리는 거예요. 사망연산에 대한 간단한 툴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는 좀 애매하고요. 문제를 봤을 때 코드에 대한 결과값을 출력하는 문제가 은근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코드를 분석하는 걸 자꾸 해봐야 돼요. 저처럼요. 아시겠어요? 핵심을 항상 짚어드릴게요. 네, 다음요. 자, 다음 스위치 케이스입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끝났어요. 그죠? 자, 얘는 이제 뭐 이런 거죠. 특정식 혹은 변수의 상태에 따라 케이스 값에 일치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이를 선택적으로 실행합니다. 어디 다른데 그 비주얼 베이직 같은데 가면 셀렉트 케이스라는 게 있거든요. 뭐 비슷한데요. 뭐 스위치 케이스. 그러니까 경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스위치 옆에 있는 이 식에 있는 이 값이 이거인 경우. 여기에서 어떤 값을 주겠죠. 그죠? 그 값이 이거인 경우 해당하는 문장들이 다 틀려지게 된다라는 거죠. 자, 스위치문은 하나의 변수만을 가지고 값을 검사하게 되고요. 시스템은 해당 변수의 값과 일치하는 케이스문의 코드를 수행하게 됩니다. 일치하는 스위치문에 있는 이 변수와 일치하는 케이스문의 코드를 수행하게 됩니다. 케이스는 브레이크, 뭐죠? 깨부수는 거죠. 중지하죠. 그죠? 반복문을 벗어난다라는 그런 명령어가 됩니다. 얘를 만나기 전까지는 계속 실행을 합니다. 이게 핵심적인 특징이고 여러분들에게 함정을 팔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만들어질 수 있죠. 됐죠? 핵심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수행하게 됩니다. 디폴트라는 거는 여기에 다 없는 경우. 여기서 변수의 어떤 값을 줬는데 케이스에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디폴트 문장을 수행하게 되고요. 물론 생략도 가능합니다. 네, 다음요. 자, 얘는 이제 브레이크문을 사용한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어떤 값이 만약 5라고 할까요? 5라고 할게요. 뭐야, 깜짝이야. 5라고 가정할까요? 그러면 5가 막 쭉 봤더니 여기는 뭐 3이었고요. 여기 5였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문장 2를 수행하게 되거든요. 수행을 하고
바로 브레이크 문을 만나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중괄호 아래로 탈출하게 되는 거죠. 브레이크 문이 없다. 브레이크 문이 없어요. 만약에 여기가 3이고요. 여기가 5라고 가정을 할게요. 브레이크가 없다라고 가정할게요. 그 앞에 있는 형식처럼 내가 만약 3을 입력했어요. 그럼 케이스 첫 번째 걸 수행하게 되겠죠? 문장 1번을 수행하고 브레이크 문이 없다라고 가정하면 바로 얘도 수행하게 되는 거예요. 없다라고 가정하면 케이스에 있는 모든 문장을 다 수행하게 되는 거예요. 디폴트까지 수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브레이크 문이 없으면 그냥 전부 다 수행하게 되는구나. 만약에 5야? 5를 입력했어? 그럼 얘는 수행 안 하겠죠. 대신에 여기부터 밑으로 쭉 수행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바로 이거 전 거가 바로 그 형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없다라고 가정하고 값이 만약에 이거에 해당되네? 그럼 밑으로 쭉 수행해 버린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예시를 한번 볼까요? 자, 요게 예시가 되는 거죠. 브레이크 문이 없는 경우에요. 자, 메뉴를 입력하세요 라고 돼 있어요. 물론 R2라는 변수를 선언해 놓은 상태입니다. R2에 이렇게 정수가 담길 수 있는 컵이 만들어졌습니다. 메뉴를 입력하세요 1, 2, 3이라고 해놓고 엔터를 땅 쳤어요. 그럼 밑에 줄에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게 돼요. 내가 만약에 2를 썼어요. 그럼 R2의 주소를 찾아가서, 이거 중요합니다. 찾아가서 2를 여기다 담게 되겠네요. 그런 다음에 스위치 문을 만났어요. R2래요. R2. R2가 뭐예요? 1이에요. 그럼 케이스에서 1이 있는 걸 찾아요. 찾아서 당신은 1을 입력했네요. 줄바꿈. 그리고 벗어나요? 안 벗어나요? 벗어날 수가 없지. 브레이크가 없는데? 그럼 케이스 2를 또 하게 돼요. 당신은 1을 입력했네요. 엔터. 당신은 3을 입력했네요. 엔터. 그리고 올바른 값을 입력하세요 라고 하고 끝나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돼버립니다. 3을 입력하면 당신은 3을 입력했네요. 엔터. 밑에 줄에 올바른 값을 입력하세요. 또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이해 가십니까? 이건 굳이 안 보여줘도 될 것 같아요. 바로 다음 문장을 보면 다음 소스를 보면 이제 이해가 됩니다. 자, 브레이크 문을 넣어버렸어요. 자, 똑같은 그 C 언어 코드인데 브레이크 문장만 들어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3을 썼어요. 그러면 여기를 땅 케이스 3번을 가서 당신은 3을 입력했네요. 그리고 그 밑에 줄을 보니까 브레이크래. 탈출해.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럼 탈출하는 거죠. 벗어나는 거죠. 1을 입력했어요. 당신은 1을 입력했네요. 그 밑에 브레이크. 탈출해. 탈출하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뜬금없이 5를 입력했어. 그러면 케이스 1도 아니고 2도 아니고 3도 아니니까 디폴트 문장을 수행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푸츠라는 게 있어요. 이 푸츠라는 얘는 프린트 F의 제어 문자 n과 동일해요. 그러니까 한 줄을 출력하고 줄바꿈 처리하는 그런 명령어가 바로 푸츠입니다. 푸츠. 아시겠습니까? 그때 설명했던 것 같아요. 네, 다음요. 자, 고우투문입니다. 지정한 레이블이 있어요. 라벨이라고 할까요? 깃발이라고 할까요? 네. 무조건 붕괴하는 명령입니다. 무조건 붕괴입니다. 무조건 붕괴하는 명령이고요. 장점은 루틴의 빠른 실행이 가능하지만 단점은 비구조적이고 이해하기가 어려워져서 구조적인 프로그래밍에서는 고우투문을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당연히 필기시험에서 출제가 될 수 있겠죠. 고우투문에 대해서 나올 거예요. 나올 수 있어요. 네. 고우투문의 형식은 가라는 거죠. 어딘가에 깃발을 꼽았을 거예요. 그 깃발로 가. 뭐 이런 뜻이 됩니다. 자, C 언어 소스를 한번 볼까요? 뭐 이런 겁니다. 뭐 별거 아니고요. 자, 이렇게 있어요. 자, 이게 바로 깃발이에요. 이게 레이블이거든요. 예. 여기가 깃발이고요. 고우투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쭉 수행하다가 야, 다시 가.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볼게요. 값을 입력하고 있어요. 값을 입력하고 있대. 값 입력 땡땡을 출력했습니다. 모니터상에 깜빡깜빡거리고 있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밑에 인트를 일단 인트형 변수 a를 선언했다고 하고 값 입력 땡땡 한 다음에 깜빡깜빡거리는데 거기다 내가 5를 입력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주소를 찾아가서 이 변수의 주소, 메모리 주소를 찾아가서 여기다 5를 넣게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 다음 밑에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5가 10보다 크니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거짓이죠. 거짓이니까 아래 문장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else문을 만났습니다. 그럼 이 아래 문장을 수행하게 되죠. 잘못 입력하셨습니다. 다시 입력하세요. 그리고 엔터를 쳤어요. 줄 바꿈이 됐다는 얘기죠. 그런 다음에 go to 알리. 야, 알리라는 깃발 내가 꼽아놨으니까 글로 가. 그럼 일로 가는 거죠. 됐습니까? 가서 다시 값 입력 땡땡 한 다음에 깜빡깜빡거리고 있어요. 제가 만약에 10을 입력했어요. 그럼 여기에 10이 들어가는 거죠.
덮어쓰기 되는 겁니다. 예. 10이 10보다 크니 아니거든요. 아니니까 또 else문을 만나서 잘못 입력하셨습니다. 다시 입력하세요. 줄바꿈 처리가 되고 야 다시 가. 그러면 또 가겠죠.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10보다 큰 수를 입력할 때까지. 그래서 여기서 12를 입력하게 되는 경우에는 11은 눈이 좀 보는데 11은 10보다 큰 값입니다. 네, 이렇게 인쇄가 된다라는 거죠. A에 있는 값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니까.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어느 정도 제어문에 대해서는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